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회전력이라는 거예요. 힘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공되지 않으면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전력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회전력에도 힘력자를 쓰죠. 그럼 이제 천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천체가 회전력이 있어요. 회전을 해요.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돌고 지구 주변에 위성인 달이 돈단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를 우리가 제공해서 그렇게 도는 거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전력은 힘이 아니니까 에너지 없이도 돌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 그걸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 내부에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 나무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긴 회전력이 있어요. 이 내부에는 물체들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회전력이. 그 원리를 오늘 배우면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 보다시피 폐회로에 작용하는 힘과 회전력에서 폐회로라고 그러면 이제 무슨 힘이라고 그랬지? 이거 로렌츠 포스의 자기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폐회로니까. 그래서 요거대로라면 결국 이제 직선 도체라고 그랬을 때는 F라는 것은 I 크로스 프로덕트 B가 돼서 오른손으로 FIB 이래야 된다. FIB. 근데 왼손으로 돌려서 FBI가 됐지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폐회로라고 그랬으니까 폐회로에 의해서 전류량은 균등해요. 균일해요. 그래서 I를 바깥으로 꺼냅니다. 바깥으로 꺼내고 DL을 뒤로 묶어요. 뒤로 묶게 되면 이 크로스 프로덕트이 바뀐 거잖아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왔고 이제는 자속 밀도 크로스 프로덕트 전류가 흘러가는 폐회로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식을 보자고. 이 식을 보면서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만약에 이게 제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로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물체 내부에서는 이게 제로예요. 왜냐하면 물체 내부의 이 폐회로라는 것은 원자 규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자 규모, 그 아주 미세한 위치에 있는 그 폐회로 근방에서는 이게 균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석 밀도가. 그럼 자석 밀도가 균일하다 그러면 자석 밀도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하는데 요게 뭐예요?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동안에 요거는 한 바퀴 돌아오잖아. 그럼 이제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렇게 된 수식에 의하면, 이렇게 된 수식에 의하면 B도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일하니까. 인테그레이션 안 해도 되잖아요. 균일하니까 나와도 되면 이것만 남잖아. 그러면 폐회로를 벡터적으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갔다 그러면 이게 벡터적으로 경로가 얼마예요? 0벡터죠. 그럼 전체적으로 뭐 이게 아무리 큰들 전류값이 크든 아니면 자속 밀도 값이 크든 상관없이 0벡터가 된다고요. 그럼 포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고. 물체 내부에서는 회전력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인가돼야만 회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에너지 소모 없이도 물체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회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와서 이제 말하자면 모든 과학의 초점이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알거든요. 원자 레벨로 들어가면 원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회로를 그리면서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원자 핵하고 원자 핵을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그랬을 때 이 전자 궤도가 도는 전자 궤도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10km입니다. 이게 500원 동전이라고 할 때 이게 10km라고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 첫 번째 전자가 도는 궤도하고 원자핵 사이 공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공간이잖아.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곧 뭘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장이라는 개념이라고. 전기회로 이론에서는 우린 도체를 따라서만 전류가 흐른다. 그것만 우린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우린 지금 정전기학, 정자기학을 통해서 공간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의 필드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드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면 이 개념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이 도는 게 자연스럽게 도는데, 이 도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꾸로 일어나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만 이게 돈다 그런다면,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도 멈출 수 있다는 얘기처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전력을 이해하면서 그것부터 우리는 캐치해야 된다고. 회전력은 힘이 아니고 에너지가 공급되는 바 없어도 얼마든지 회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회전을 한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균일한 자속 밀도라고 가정을 하면 토탈 포스는 제로인데,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토탈 포스는 제로라고 카운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균일한 자속 밀도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균일한 자속 밀도. 그렇다면 원자의 세계에서는 균일한 자속 밀도라고 얼마든지 간주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균일한 자속 밀도 내에서라면 폐회로에 작용하는 총 힘은 제로 포스일 텐데, 그럼에도 회전력은 작용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회전력은 힘이 아니다. 토크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요. 토크. 자, 그래서 이 회전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력이라는 것을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회전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기점이라고 합니다. 기점에서부터 이렇게 요걸 암이라고 그래요. 팔을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팔이 있어요. 팔이 있는데 요 팔의 길이라는 것을 길이로 보면서 요 방향이라고 그런다면 요거 벡터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암을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해봅시다. 무연이가 애써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그러면 이게 빠지겠지. 그래서 이게 망가졌어. 무연이가 그랬지. 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 회전을 안 해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회전력이 작용하냐면 이렇게 옆으로 잡아당기면 회전력이 조금 생기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잡아당기면 회전력이 만렙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이라는 벡터와 여기에 작용시키는 힘하고의 관계 속에서 회전력을 어떻게 정의하냐 할 수 있느냐 하면 요 벡터와 요게 작용하는 힘을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크로스 프로덕트로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일직선 이런 같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 회전력 없다 표현되죠. 직각으로 작용하면 회전력이 맥시멈이다 표현되죠. 또 하나는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요 방향으로 작용하면 요렇게 돌 거 아니에요. 요렇게 도는 것을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 요거라면 요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갖다 대놓고 요렇게 돈단 말이에요. 요렇게 도는 거는 어떻게 해서 된다고요? 요 암이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에 힘을 작용해서 이게 이렇게 도는 거잖아. 이렇게 도는 것을 이노야, 이렇게 도는 것을 가리켜서 회전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전력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이니까 요 벡터를 가리킬 거잖아요.
요 방향을 가리킨다고. 그럼 요 방향을 가르친다고 해서 회전이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겨난다고? 이렇게 도는 게 회전력이라고. 그래서 회전력이라고 할 때는 요 오른손을 잘 쓰세요. 어차피 크로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회전력이라는 것은 요 방향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회전의 방향을 이렇게 잡는다. 요 네 개의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것을 회전력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간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 벡터 방향이 이렇게 잡는다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AX야. AX 방향. 이게 AY 방향이라면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무슨 벡터가 나와요? AZ가 나오죠. 그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잡아당긴 게 뭐냐? 이게 AX고 이쪽으로 잡아당긴 게 마이너스 AY겠죠? 그럼 크로스 프로덕트는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AY. 그래서 회전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이렇게 정의하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팔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회전력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힘을 가해주는 힘이 크면 클수록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것에도 크기에 비례하고 요것에도 크기에 비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직각일 때는 맥시멈이지만 같은 방향일 때는 제로다라는 것까지 표현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라고요. 회전력이 그래서 저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정자기역에서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현상도 전류에 의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로 생성될 뿐만 아니라 그 전류 때문에 결국은 회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회전력도 크로스 프로덕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여기 이렇게 표현했을 때 회전력 이 방향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게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되는 것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미터하고 뉴턴이니까 뉴턴 미터죠. 또 이제 우기려고 그러지 길어나. 미터 뉴턴 아닙니까? 이러고 앞에 미터가 있으니까. 근데 뉴턴 미터예요. 뉴턴 미터. 자, 두 힘의 합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F1이라는 포스가 있고 F2라는 포스가 있는데, 요 포스는 요 포스하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저 힘을 합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전제했던 게 뭐냐면, 포스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회전력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가봅시다. 이제 두 힘의 합이 이렇게 합이 제로인 그런 두 힘이 있을 때 저기에 작용하는 요걸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의 회전력을 계산하면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 요거 플러스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 요거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벡터의 계산이니까. 그래서 R1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F1 벡터 플러스 R2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F2인데, 그럼 F1하고 F2가 요 관계 속에서는 요런 관계니까 F1으로 요걸 바꿔주면 그럼 마이너스 F1이 될 테니까 요게 마이너스가 될 테고, 요렇게 되겠죠.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에다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2에서부터 1으로 가는 거라고요. 2에서부터 1으로. 요런 거 볼 때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 수학이 바로 나와야 돼요. R1 마이너스 R2라는 건 뭐냐면, 여기 R2가 있고 여기 R1인데 R1 마이너스 R2라는 건 요걸 거꾸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가면 된다는 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는 벡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R21 이러잖아요. 그래서 R21이라고 표현한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탈 포스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회전력은 있다. 여기에 에너지 소모가 있다 없다? 없다죠. 에너지 소모가 없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전력은 생겨나는데, 그게 천체 움직임이랑 똑같은 원리다. 그런 얘기죠. 회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력은 힘이 아니다 예요.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F1하고 F2가 합해서 제로 포스라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결국은
여기 핵이 있고 뭐 그림으로 그냥 그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보자고요.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도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주 미시의 세계라고 해요. 미시의 세계이면서 이게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정도 크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10km니까 텅 빈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한 점도 아니지. 이게 현명으로도 못 봐요. 우리가 한 점으로 딱 찍은 거는 이거에 비하면 수억 수조 배가 되는 거라고요. 어쨌든 그런 미시 세계에서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해요. 우리 사각형으로 돈다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사각형으로 돈다 그러면 우선 전제할 수 있는 거는 이 근처에서 자기장은 균일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한 점이 아니라 한 점에 10의 뭐 마이너스 20승배 뭐 이런 아주 미시세계니까. 자, 그래서 미소 패곡선에 흐르는 전류 I가 있는데 이건 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생겨날 거 아니에요. 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 자속 밀도 또는 자기장의 세기는 충분히 균일하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강조해도 우리 누가 안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로에 작용하는 총 힘의 합은 결국은 앞에서 전제한 것처럼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0이 될 수밖에 없지만 회전력은 있단 말입니다. 회전력. 그럼 이제 회전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 그림부터 먼저 그립시다. 그러니까 회전력은 어떤 것이냐면, 자, 여기에 이게 지금 말하는 이게 그 전자 궤도예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요 흐르는 전류가 아주 미세한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I라는 건 굉장히 적은 값이에요. 굉장히 적은 값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성되겠죠. 자기장이 이렇게 생성된다고. 이렇게 생성되는 거지. 아무리 미세할지라도 요 놈이 결국은 일을 내요. 요게 어떻게 내냐면 이 미세한 자기장이 전류가 흐르는 이 회로의 근방에 자석 밀도가 기존의 자석 밀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방향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곳에서 생겨난 요 피라미 같은 전류가 요 놈을 쳐다봐요. 요 놈을 쳐다보고 이렇게 간다고. 요걸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동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기존의 전속 밀도나 자석 밀도나 자기장의 세기가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가려고 한다예요. 따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로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렇게 뒤집힐 거 아니에요? 뒤집히게 하는 게 회전할 거 아니야. 이게 회전이에요. 이게 회전이라고. 그럼 이렇게 됐으면요,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회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자, 보세요. 그걸 이제 수식으로 증명할 텐데,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고,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먼저 생각하고, 요건 뭐 계산은 요걸 추론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해서 경로 1, 2를 따라서 가는 포스라는 것은 이게 뭐 미시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DF1이 그 말하자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기존에요. 기존의 전속 밀도에 의해서 요거는 크기가 무지무지 적은 거 10의 마이너스 20 X 뭐 이렇게 되는 놈이에요. 그렇게 되는 놈이 X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IDX, A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IDL이란 뜻이에요. IDL 크로스 프로덕트 B가 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IDX, AX 크로스 프로덕트 B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성분이 임의 자석 밀도라면 성분 3개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3개 중에 요거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2개는 사라지죠. X 성분은 사라지죠. 그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남는 건 뭐냐면 BY가 남고 BZ가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 AX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AX와 Y 성분에 대해서는 순방향이 되고 AX와 Z 성분에 대해서는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여기 BY가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된 거 이해됐겠어요? BZ는 왜냐하면
이거를 늘 염두에 두는데 아직도 이것 때문에 그 중간 시험에 보면 헤맨 친구들이 있어요. AX의 크로스 프로덕트 AY라는 것, AY의 크로스 프로덕트 AZ라는 것, 그리고 AZ의 크로스 프로덕트 AX라는 것. 이걸 우리는 순방향의 크로스 프로덕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거는 제3의 벡터인 Z가 되고 이건 제3의 벡터인 AX가 되고 이건 제3의 벡터인 AY가 된다라는 기본을 가지고서 우리는 계산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는 걸 우리는 역방향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역방향은 마이너스가 따라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B라는 것은 BX, AX, BY, AY, BZ, AZ가 있을 텐데 BX, AX는 사라졌고 0벡터가 됐고 BY, AY는 저기서 말하면 첫 번째 거죠. AX 크로스 프로덕트 AY니까 요게 될 거 아니에요. AZ. 요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BZ, AZ가 있으면 그건 어떤 거예요? 저기서 말하면 저 세 번째 거의 역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AY가 됐고 크기가 BZ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이만큼의 포스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포스가 있는데 미리 이거부터 봅시다. 그러면 저 3, 4를 갈 때에 3, 4를 갈 때 그걸 우리가 DF3라고 하면 그때는 똑같이 이렇게 이건 똑같이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요렇게 한다 그러면 아까보다 요거 하나가 많은 거야. 그죠? 그럼 포스가 당연히 아까 거에 반대가 되겠지요. 여기다 안 썼지만 이게 GF1의 마이너스라고. 그럼 토탈 포스 두 개를 더하면 0이고 요렇게 가는 거고 요렇게 가는 것도 또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역시 0이잖아. 토탈 포스가 0인 걸 지금 확인하는 거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포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R이라는 건 여기를 기점으로 삼는다 그러면 R은 이렇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포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의 마이너스 100승 이러니까 요건 뭐 한 점에 있다고 주장해도 뭐 아무도 안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방향에? Y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뭐 손까지 움직여. 그냥 Y 방향의 반대. 그래서 Y 방향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AY인데 그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요 반토막이니까 2분의 1 DY에 마이너스 AY 크기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크기의 DY AY가 있고 그걸 크로스 프로덕트 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또 뭐가 없어질 것 같아? 이게 AY니까 여기도 AY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그게 뭘 뜻하냐면 애시당초 이런 이제 그 자석이 있고 자기장이 있고 여기서 생성된 것도 조그맣지만 새끼지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뭐예요? 회전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동화가 된 상태로 있으면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물체 내부에 저런 이제 원자 회로를 가지고 물체가 원래 존재한다면 그 회로는 몇 개인 거예요? 10의 수천승 수만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많은 개수가 있는데 그놈들의 그 궤도 방향은 어떨 것 같아요? 원래는 랜덤하게 돼 있었겠죠. 그럴 거 아니야. 맨 처음에 랜덤하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장을 한번 통해줬어요. 그러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랜덤하게 있던 것들이 한 방향으로 다 움직여요. 그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굉장한 능력이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자성체라는 거예요. 그걸 자화라 그래요. 그렇게 자화로 생겨난 자성체는 한 방향으로 그 궤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은 외부에서 태초에 이렇게 인가해줬던 자기장보다 엄청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게 자성체예요. 자, 어쨌든 다시 갑니다. 요거하고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회전력이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 요거 하면 다시 y 성분 제로가 됐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하면 AY에다 AZ니까 순방향이니까 AX가 됐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여기 I가 있고 DX, DY DY도 있고 DX도 있으니까 DX, DY에 I, BY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해결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X만 생겨났는데 결국은 AX라는 것이 이제 뭘 뜻하냐 이러면 AX라는 것이 뭘 뜻하냐면 회전력이 AX가 뭘 뜻하냐라고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AX가 있다 없다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까 회전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만약에 이렇게 잡아당겨서 회전력이 있다 그러면 회전력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 방향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AX 방향은 뭐냐면 이게 AX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됐다든지 기점이 여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됐다든지 그러면 이 회로가 이렇게 회전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X 성분만 남은 거라고. 이게 뭐 야 놀라운 거 배운다 이런 표정이 안 보여. 그냥 졸리고 피곤하고 뭐 이것만 있어. 이제 길라니만 라나만 좀 이제 반짝반짝거리는데 기호도 반짝반짝하긴 하는데 검게 반짝반짝하네. 자 그걸 말하는데 어쨌든 AX 성분만 지금 있다고요. 해서 요만큼 생겨났어요. 그럼 또 다른 경로 한번 봅시다. 경로 3, 4는 이게 어땠어요? 아까 DF1하고 반대 방향. 근데 이게 어때요? R3가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또 반대 방향이지. 그럼 두 개가 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R3는 2분의 1 dy ay고 그걸 크로스 프로덕트 하게 되면 이게 똑같이 나와요. DT1하고 똑같아요. 회전력이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 있던 게 결국은 2분의 1이 아니라 2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dx dy 이렇게 됐는데 요 dx dy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dx dy 중에 뭐가 하나 부족해요? z가 하나 부족하죠. 그러면 요걸 면적이라고 그런다면 어느 방향을 지금 가르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AZ죠. 그럼 AZ와 AZ와 여기가 AY란 말이에요. AZ 크로스 프로덕트 AY 한 것처럼 보여서 결과가 나온 게 보이죠. 이게 회전력의 정체라고. 그러니까 회전력은 어차피 암의 길이에 해당되는 거와 포스가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거꾸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제대로 이해하면 회전력이라는 건 그냥 수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제 조 경로에 있는 것만 합하면 2배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요거 한번 추론해 봅시다. 요거는 어때요? 면적은 똑같죠? 그럼 dx dy에다가 az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저긴 뭐가 나올 것이냐 하면 요게 조금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두 세로 경로에서 회전력으로 가면 이때는 요게 AZ 여기서부터 AZ 온다는 걸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AZ 크로스 프로덕트 AX니까 플러스 AY가 됐고 이때는 AZ 크로스 프로덕트 AY니까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나왔고 그렇게 된 걸로서 총 회전력이라는 것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건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인데 요렇게 된 것을 합해 놓고 보면 아까 추론한 대로 요 면적 벡터를 추론해 내고 면적 벡터 AZ예요. 그 다음에 B를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예요. 그래서 B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게 이게 뭐예요? AZ, DX, DY, AZ 방향이 뭐예요? 이렇게 큰 외부에서 인가해준 자기장을 가리켜야 아니면 저 스몰 서킷에서 생성된 아주 조그마한 자기장을 가리켜요. 요거죠, 요거라고 이게 앞에가. 그런데 그게
이게 만약에 AZ 성분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AZ 크로스 프로덕트 AZ는요? 0. 그럼 뭐란 얘기예요? 회전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동화가 되어 있는데 뭐하러 회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면적 벡터를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전류가 면적의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따라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생성되는 아주 미세한 자기장을 말하는데, 그게 이거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다는 얘기는 이것에 동화가 되려고 하는 방향으로 회전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식을 가지고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공식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자연의 자연의 이치, 우주의 존재 이런 게 이제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게 DS가 되는 겁니다. 일반화 시켜요. DS AZ 크로스 프로덕트 B가 돼서,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미소 회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DS 크로스 프로덕트 B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 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I라는 것이 DL을 따라서 흐르는 것에 B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다 이러면 이게 DF였어요. 그죠? 직선을 따라서 흘러가는 전류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를, 요거에다 크로스 프로덕트 앞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를 뭘 했어요? R이라는 걸 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회전력이 됐었잖아요. 회전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크로스 프로덕트를 요걸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R이라는 걸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순간 요것도 한 차원의 직선이고 요것도 한 차원의 직선이라는 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됐냐면 IDS 크로스 프로덕트, 요건 그대로 온 거예요. B라는 게 이렇게. 요것이 포스라면 요것이 회전력이다. 여기에 DL이라는 거 대신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면적 벡터가 됐다. 라는 것으로 이제 아주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물체의 내부로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물체 내부에 저런 것들이 세고 셌거든요. 10의 1개, 10의 뭐 1조개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기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전기 모멘트 있었던 거 기억해 봅시다. 그거하고 또 그때는 P라고 썼어요. DP라고 썼었는데 그때도 회전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자기 모멘트라는 것이 있어서 IDS라는 것을 자기 모멘트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 그거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전기 모멘트라는 것이 어떤 게 있었냐면 DP가 있었다고요. DP라는 거 어떻게 됐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DP는 뭐에 의해서 구동됐죠? DQ에다가 이렇게 됐던 거 기억이 나겠나 안 나겠나?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전기의 그 말하자면 전기 모멘트라는 것은 다이폴 구조를 가고 있었잖아요. 다이폴 구조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의 요 간격을 D라는 벡터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때도 회전이 생겨가지고 그게 분극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이 됐다고요. 그때도 이게 랜덤하게 맨 처음에는 태초에는 존재했었는데 외부에서 전기장을 인가해 주니까 이놈들이 다 회전했잖아. 그래서 일렬 방향으로 됐죠. 그땐 일렬 방향으로 된 것을 우리는 분극이라고 그랬고, 분극이라는 말이 갖는 것은 화의 화. 오늘은 동화였어요. 그때는 화. 무슨 화? 매서운 화? 뭐 그런 거에 이때는 이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는 얘기,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외부에 인가한 자기장의 방향이랑 내부의 회전력에 의해서 유도된 전기장이죠. 외부에 인가한 전기장의 방향이랑 내부에서 분극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그렇다고. 이때는 같은 방향이라니까 이거하고 이것에 의해서 생성된 이거하고가 동화되려고 해. 이렇게 같은 방향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화지만 접때는 동화라고요. 영어로 말할 때 영어 문헌을 찾아보면 이거를 이 이화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화를 마이크로웨이브. 막 다른 것도 막 얘기해봐. 이걸 이화를 영어로 말할 때는 명사로 얘기해. 얼라인 그냥 얼라인 동사로 얘기합시다. 얼라인드 어게인스트라고 그래요. 어게인스트.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하고 반대되는 것을 배우는데 그것을 우리 이제 자화라고 할 거거든요. 자화라는 것은 오히려 동화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할 때는 얼라인 위드라는 말을 써요. 얼라인 위드란 말이 함께잖아요. 외부에서 인가한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 이거는 외부에서 인가한 전기장하고 반대 방향,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분극이라는 현상과 자화라는 현상이 쌍대예요. 결국은 쌍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시험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우주 상수 중에 입실론 제로하고 뮤 제로가 쌍대였었잖아요. 입실론 제로가 뭐하고 듀얼리티냐면 뮤 제로분의 1하고 듀얼리티였죠. 그래서 그거를 곱해줘서 루트를 씌운 거분의 1이 빛의 속도로 나타나는 그 엄청난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분극과 자화도 이렇게 듀얼리티를 이루면서 한 놈은 이화, 그걸 전기 모멘트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기 모멘트라고 그래서 동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봤자 그냥 현상은 그거예요.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설명하면 외부에서 인가한 자기장하고, 자기장이 있다면 이거 미소회로에서 생성된 자기장이 동화하려고 한다. 그러니 동화하려면 회전해야죠. 그죠? 그렇게 회전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회전력 T라는 것은 평면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생성된 자석 밀도가 외부에서 인가한 자석 밀도 B와 같은 방향이 돼. 여기 썼네. 얼라인 위드. 얼라인 위드 평면 폐회로를 회전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회전을 하면요, 고집이 세요. 자성체는 고집이 세요. 그래서 강자성체예요. 그 회전한 거를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약자성체는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인가한 자기장을 철수를 하면 원래 상태로 툭 돌아가요. 그게 상자성체, 약자성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제 회전력이라는 것이 생성되어서 회전을 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 근데 그 회전을 하는 현상이라는 게 결국 이거다. 이것처럼 요 DS라는 것으로 보는 건 뭐냐면, 요 I라는 건 원래 폐회로를 따라서 흐르는데, 폐회로라고 한다면 클로즈드 서킷이라고 한다면 면적이 있잖아요. 항상 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클로즈드 서킷은 면적이 있고 클로즈드 서피스는 최적이 있고, 여기서 이제 클로즈드 서킷이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회전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얼라인 이거는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또 저기 이해를 하면 돼. 요거에 붙는 게 아니라 요거는 따르고 요거하고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가서
자화라는 것은 얼라인 위드로 되면서 동화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오늘 배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생각 안 나면 우리 강의 시간 초두에 뭘 얘기했더라? 천체 얘기했어. 천체가 회전해. 그럼 외부에서 에너지를 제공했을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렇게 회전력이란 건 에너지가 아니고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미시 세계에서도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규명하는 사람들이다. 정자기학, 정전기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규명한다. 그거 세상 사람들 깨몽해도 못 알아듣고 몰라요. 우리만 알죠. 그 알 수 있는 그 강력한 도구를 우리는 갖고 있죠. 그게 뭐게? 응? 챗GPT 같은 소리 하는데 챗GPT도 그런 건 몰라. 벡터 수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벡터 수학으로 크로스 프로덕이라는 개념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가능하다죠. 자, 연습 문제 1번은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고, 내용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러면 이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인력이 작용하는 거고 반대 방향에 되면 청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회로를 이룬다면 강력한 전류에선 빵빵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마이너스 외부에서 마이너스 2ay 플러스 5az의 밀리테슬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자속 밀도가 외부에서 인가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가된 것이 직사각형 폐회로에 4mA가 흐른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속 밀도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냐면 XY 평면이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이 있어요? 면적 방향이. XY 평면은요? Z방향이죠. 그럼 이거 Z방향이라고 합시다. Z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생성될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이지만 굉장히 미세한 자기장이 생성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냐 하면 AZ 성분만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여기에 요 AZ 성분 요거 없지, 요것만 있었더라면 회전력 안 일어납니다. 0이에요. 이것만 있었더라면 회전력 안 일어나는데 요것 때문에 회전력이 일어난다고요. 요것 때문에 회전력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자 그럼 이게 X고 이게 X고 이게 X고 이게 Y고, 그럼 되나? X, Y. 그럼 이게 Z잖아요. 그죠? 이쪽 방향이 X, 이게 Y고, Y라고 하면 XY 평면에서 전류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X의 원점과 시계 반대 방향.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게.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겨나가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이게 세워질까 모르겠다. 안 세워지겠지. 하여튼간 요게 기존의 외부에서 전가한 자기장이에요. 요게 조그만 게 생겨났어요. 요게 조그맣게 요렇게 생겨났다고. 그죠? 근데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AZ 방향이니까 요것처럼 큰 것도 있지만 어디에요? AY면 어떤 거였지? 아까 요걸 AX라고 그랬고 요걸 AY라고 했으니까 요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요 방향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동화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도는 회전력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 회전력을 벡터로 표시하면 어딜 가? 이렇게. 아이고 이게 어디에? AX죠. 왜 AX가 나오냐 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I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DS, S라고 합시다. DS라고 생각하지 말고 S라고 하면 S방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AZ죠. AZ가 있는데 그걸 여기다 크로스 프로덕트 하게 되면 이거 B가 뒤로 가요? 앞으로 와요? 저기 보면요. 뒤로 가죠. 그러면 요 앞에다가 AZ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거잖아요. 그럼 AZ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요거는 사라지고 AZ 크로스 프로덕트 AY니까 어때요? 역방향. 그죠? AZ 크로스 프로덕트 AY 역방향. 근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어떤 방향이에요? AX가 나오죠. 지금 그냥 정성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를 오해하면 안 돼. 이렇게 도니까 이 방향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도니까 뭘 보라고? 엄지손가락을 보라고. 엄지손가락이 어느 쪽을 가리키느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요? AX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회전력을 구하는 건 정성적으로 구하는 거고, 에? 정량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회전력을 구하는 건 정량적으로 구하는 거고, 정성적으로 보면 회전력 T의 경향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외부에서 전가한 저자석 밀도에 동화하도록, 영어로 표현하면 to align with 하기 위해서 회전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면요, 이거는 일단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저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외부에서 인가한 자석 밀도 B라는 벡터에 동화하도록 회전한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